다음 큐브는요. 언제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오늘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출석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언제쯤 재판장에서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법원의 판단에 일단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인 기자의 보도를 통해 저희가 좀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요. 재판부는 지난달에 그 전 씨의 불출석 허가 취소 여부를 이번 재판에 결정하겠다. 맞습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재판부의 판단 어땠습니까?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출석 요구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강제든 아니든 이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선고 공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선고 판결을 할 때는 이것은 피고인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판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지금 기자의 리포트가 맞아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게 매번 재판에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면서 지금 이 고가의 점심 먹으러 다니고 그것도 12.12 반란 이 해당 일에 또는 이제 골프를 치러 다니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비판 비난받아 마땅한데 그 이유는 알츠하이머다, 독감이다,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못 내려가겠다는 핑계를 댔는데 아니 자신이 즐길 것은 다 즐기면서 지금 재판만 회피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의구심 때문에 저런 이제 비판을 받는 것은 자초한 일로 보여지고요. 재판에 안 나가는 것은 이것은 지금 이제 사실 가야 하는데 안 나가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입장, 변호인의 입장 함께 고려해서 그럼 재판 안 나와도 좋다. 불출석을 인정해 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를 서울로 옮겨달라고 했었거든요. 광주까지 가기 너무 멀다. 그런데 이제 광주에서 받아야 한다. 재판은 서울로 옮겨줄 수 없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령과 건강을 이제 검토해서 이러한 판단을 한 것인데 다만 무리가 자꾸 일어나니까 국민 여론도 안 좋고요.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불출석을 취소해버리면 이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공판이 앞으로 한 두세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선고가 임박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뭐 새롭게 나와봐야 이 피고인이 이제 법정에서 적극적인 진술할 것도 아니고 제가 보건대는 선고 공판에서는 얼굴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인데요. 이 판결을 아마 직접 광주 법정에서 받게 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봅니다. 강제로라도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사실 기존에 논란이 됐던 보도를 통해서 공분을 많이 샀기 때문에 그 의견은 뭐 개인차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맞습니다. 강제 구인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그 강제 구인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불출석을 취소해야죠. 출석하시오라고 명령했는데 또 오지 않았다. 그런데 골프는 친다. 또 이제 뭐 지인들하고 오랜 지인들하고 어찌 보면 반란 수계의 그 동료들하고 오찬 회동을 한다. 그런데 재판만 안 간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는 이 불출석을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만 문제는 이제 이 선고 공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재판을 늦추거나 멈추기보다는 진행이 될 것이고요. 저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오히려 이 지금 변호사가 가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법정에서 간혹 괘씸죄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에 불성실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를 우리가 추정해 보면 저는 이게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엄중한 혐의, 사실은 판결할 수 있는 처벌이 양형이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인간에 대한 예의의 문제잖아요. 그랬는데 본인은 이제 이러한 외부에서 다른 모습들을 행태를 보이고 다녔다면 오히려 저는 법정에서 여기에 대한 불이익을 본인이 감수할 각오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의사가 아니라서 사실 마지막 질문은 이게 저희가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밝히기로는 알츠하이머라고 기존에 주장을 해왔잖아요. 근데 심지어 최근에 등장한 표현은 착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라면서 기존에 이제 식사 자리 12.12 그 12월 12일에 식사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해명이 나왔는데 이 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 기억 상실 아니냐, 선택적 망각 아니냐,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좀 비아냥이죠. 착한 알츠하이머 아니냐. 사실 그 부인 이순자 씨가 적극적으로 얘기한 건 자, 우리 남편은 돌아서면 조금 전 일을 잃어버린다. 하루에 양치질을 10번 이상 한다. 이를 닦았다는 걸 자꾸 잊으니까 또 닦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다면 고령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밀착 취재한 인물이 정의당 부대표인 이만솔 부대표잖아요. 지금 이제 이번 12.12 오찬도 그렇고 골프장도 그렇고 직접 만나고 이야기해본 반대
그 영상으로 보면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알츠하이머라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또렷하게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 골프라는 운동은요. 제가 알기로 백성 변호사가 좀 굉장히 잘 치시는데 가셨습니다. 네, 가서 전 이건 숫자 계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에 대한 검토와 고려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흔히 멘탈 스포츠라고 부르는데 마인드 컨트롤도 필요하고 이게 이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고 사실은 고도의 두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치매,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그렇게 정기적으로 열심히 골프를 친다는 얘기는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이 전 대통령 측보다는 이만솔 부대표가 사실 그 돈 얘기를 꺼내니까 깜짝 놀랄 욕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좀 내줘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12.12 때도 말이죠. 그 낮에 와인 마시면서 그 뭐 샥스핀을 즐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봤는데 그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도 참 깜짝 놀랄 인사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알츠하이머 환자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좀 의문스러운 게 사실이네요. 과연 우리는 전 대통령을 재판장에서 보게 될지 그것도 아직 물음표인 상황입니다. 오늘 다양한 사건들 다뤄봤는데요.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해 주셨고 백성훈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